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주 일정에 대한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이제 지수가 플러스가 났고 장중에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나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 가까이 강하게 매수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투자들의 생각은 어차피 협상 결과는 15%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이제 확 들어올릴 정도는 아니지만 15% 선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내심 생각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대형주 특정 대형주들이 눌리면 다른 대형주가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약세와는 별개로 대형주들이 순환매 돌면서 지수를 버텨내는 플러스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지주회사들이라든가 삼성전자가 어쨌든 종가로는 또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4일 중에서 13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기계, 금융 이런 거 매수하고 통신하고 음식료 장중 기준으로 매도했는데 매도한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특정한 대형주보다 고르게 다 시장을 매수하고 있다. 시장을 플러스로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장 초반에는 중반까지는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바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 종목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오후장엔 거의 1000종목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워낙 많이 빠졌고 제가 과매도권 거의 근접해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판에 이제 매수세가 또 유입되면서 하락 종목 수를 그나마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직은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죠. 근데 이제 아직은 박스권이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소형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형주 지수가 오늘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예, 장중에 제법 또 빠지면서 이거 또 음봉 나오나 보다 이렇게 이제 흘러갔었는데 꼬리를 제법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이틀 안에 급등이 나와요. 원래대로면. 근데 이게 지금 그 대주주 기준 변경, 여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시장에서 이제 받고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원래 전형적인 어떤 차트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제로대로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어쨌든 소형주 지수는 좀 의미 있는 어떤 꼬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오후 들어선 또 제법 밀리는, 오전 11시 이후에 분차트 보면 그냥 계속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또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틀 연속해서 그래도 21선이 지지가 되는,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코스닥 21선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한 달 동안 만들어냈던 재료를 깰 정도로 지금의 이제 대주주 이슈가 큰 거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또 반등 시도를 할 거야, 이걸 가늠하는 기준선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스럽게 이제 오늘장에서는 또 21선을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파란색 선이 지수고, 그러니까 빨간색 선은 장중 상승 종목 기준이거든요. 근데 장중에 상승 종목이 제법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지수 흘러내리고 하락 종목 수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2시 정도 되면서부터 지수가 올라가니까 하락 종목 수도 제법 줄여져서 거의 아직은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제법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오늘 안 좋게 봤던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상승 종목 1000개 이상,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비슷하면 제일 좋고, 근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오늘도 1000종목 넘게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을 했는데 그런 흐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상승 하락 종목 수 차이가 100개 정도로 좁혀졌죠. 그리고 ADR이 78.8 나왔거든요. 이거 75가 과매도니까 거의 그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종목들별로는 이전보다는 좀 빠지면 반등 시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꿈틀도 안 하다가 지금은 슬슬 꿈틀거리는 업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밀렸을 때 이제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좀 복원 시도를 하는, 예,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지금 관세 협상 앞두고서 뭐 베스트 워스트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가 과연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내주는 카드가 뭐가 될 거냐라는 건데, 시장에선, 주식시장은 냉정하게 볼 때 저 15%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 집중할 것 같은데, 지금 일부에서 이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현재까지 타결 안 된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적극적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제일 적극적으로 협상하자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좀 애매하게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경이 좀 쓰이죠. 이런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 제조업이 강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거고, 근데 어쨌든 한국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뭐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봐야죠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움직임 봐서는 뭐 15%로 타결하겠지, 뭐 일단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주가 막판에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어제 이슈가 좀 올라온 것도 있었고, TSMC 공장이 좀 부분적으로 좀 침수됐다. 근데 이거는 뭐 생산량에 당장 영향 주는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등등의 뉴스가 겹치면서 그래도 반도체주, 대형 반도체주가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본하고 저 유럽에서 각각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조 원, 800조 원 뭐 이런 거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산 에너지를 또 대규모 사들인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뉴스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당장 이제 일본만 해도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500억 달러 중에 실제로 투자하는 거 1, 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대출이라서 이자 받을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산 에너지를 3년 동안 7,500억 달러 정도 구매한다고 하는데, 저 7,500억 달러를 구매하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거의 대부분이 유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한참 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현재 어떤 수급 구도상으로는 저거를 유럽에서 다 사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말로는 저렇게 해놓는데 대부분 다 공갈포 아니냐, 실제로 실현이 안 될 거다, 안 되는 사안이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필요하고, 유럽이라든가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상 타결이 필요하니까, 일단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 알면서도 어차피 서명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서명이 되는 어떤 관세에 더 집중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저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활용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이제 뭐 나쁜 쪽 시나리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거 실천 안 하는 듯한 움직임 나오면 트럼프가 또 가만히 안 있을 거라서 초반에는 뭐든지 좀 하는 척은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일제히 보도가 나와서 실제로 저렇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인세 인상은 그렇게 결정적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면서부터 코스닥 흘러내리고 하락 종목수 늘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답답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소비 쿠폰 지원했잖아요. 소비 쿠폰 지원해서 일단 1차적으로 15만원 정도씩 지급된 거 있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예산이 7조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한테 이만큼 소비를 하세요라고 준 거. 근데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만 이 기간 동안 줄어든 게 7조 5천억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코스닥만 그렇지, 코스피의 어떤 소형업종이라든가 이런 걸 합쳐놓고 보면 훨씬 더 큰 돈이 시가총액 감소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 7조 원 풀면 뭐예요? 저기서 줄어들어가지고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아까 제가 제 개인 SNS에는 그런 얘기 올리긴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좀 스마트한 분들이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7만원 버텨냈습니다. 7만원 위에서 마감하는 그런 힘을 좀 보여줬고, 다음에 지주회사들 뭐 하나, LG,
등등의 어떤 지주회사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보면 지주회사들이 완전히 추세를 뒤집을 정도의 강력한 흐름이냐,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쉬는 날 이제 나와서 대신 일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강한 건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코스닥의 2차 전지는 약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자체는 그냥 기관들이 쭉 끌어올리면서, 이거 외국인들이 아니라 기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끌어올리면서 올라갔다. 다만 이제 40만원 언저리에서는 좀 저항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2선까지 넘겨버리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워낙 많이 사서 탑10 중에서 현대차 빼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현대차나 기아가 오늘 주가가 그렇게 특징적인 모습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관세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오늘은 좀 신중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 대형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선전한, 물론 이 전체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편이었고, 2차 전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오늘 제법 많이 빠져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좀 누르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다행스러운 건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지수는 어쨌든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까지 플러스가 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중소형주 쪽에서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는 상승 종목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내일장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저 선물 매수가 상승 배팅이 아니라 하락 배팅했던 거를 청산하는, 이제 이게 더는 안 빠질 것 같아, 삼성전자 저거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최근에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아직은 매도 여력보다 매수 여력이 더 많긴 한데, 매도 여력도 한 3만 계약은 생겼거든요. 여차하면 150포인트 정도는 떨어뜨릴 정도의 힘도 갖추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만 무난하게 되면 여기서 한 200포인트 정도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여차하면 선물 매도를 청산해버리면서 새롭게 매도할 여력이 생겼다. 그래서 여차하면 좀 빠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 비차익 매수하고 있거든요. 오늘 6천억 순매수인데 비차익 매수가 5,300억.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라는 건 뭐냐면 15개 이상의 종목을 한 번에 주문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하는 방식은 특정한 종목을 사겠다가 아니라 그냥 증시 자체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 종목을 동시에 주문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 그냥 뭐 반등이 아니라 그냥 상승으로 쭉 갈 것 같다.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삼성전자가 순매수 1위 당연히 되고 있고 2,500억 정도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지주회사, 뭐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상승 쪽에 좀 포진해 있었고요. 순매수 쪽에.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전력주, 그러니까 이 금융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에 좀 순매수 포진이 되어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근데 2차 전지 매도하고, 다음에 반도체 쪽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쪽에서는 조선기자재, 뭐 동성화이텍이나 뭐 태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매수하는 게 업종이 되게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부품, 여기에 되게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근데 오늘 근데 반도체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도 매수가 들어오면 기관이 이게 단타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거래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별로 보면 기관들 매수 잡힌 반도체가 되게 많았는데 추세가 되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나옵니다. 오늘 당장 고용 지표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 여기에 따른 증시의 반응, 금리 특히 반응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다우는 부진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기술주, AI주 이런 것들이 강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증시에도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를 좀 이어가느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제약 반도체가 이제 순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인이 나와줘야 되고, 뭐 이대로 쭉 순환해도 좋긴 해요. 근데 이제 메인이 나오면서 나머지가 보조로 가는 그런 구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이번 주 중반까지 어떤 게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하고 기관 외국인 개인의 수급 구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삼성전자의 추세고 빨간색 점표가 외국인 추이, 검은색은 개인 추이인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해서 부정적인 메시지 분석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계속하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계속 담았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턴을 본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눈에 나오는 숫자를 보는 그런 경향을 이제 보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그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특히 적어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약간 이제 대주주 이슈가 있어서 어떨지 몰라도 코스피는 주도하는 주체가 외국인들이고 종목 장세는 기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쪽에 집중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이왕 보시는 거 좋아요하고 특히 이제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